네, 불금에도 주린이들의 마음은 불타고 있습니다. 주린이와 주생아, 오늘도 참견 받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은요, 황태규, 임홍철 고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한 주에 마무리 해봐야 되는데 금요일인데 힘이 빠지네요. 네, 오늘도 봄날일 줄 알았는데 네. 이게 무슨 일인가요? 그러니까요. 임홍철 네. 고수님, 네. 이번 주도 참 힘들었습니다. 힘든 그런데 한 주였습니다. 네. 네. 오늘은 그래도 좀 상승할 줄 알았는데 네. 왜 빠졌을까요? 도대체. 제가 봐도 오늘은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음. 생각을 했는데 사실 새벽까지 미증시 흐름이 나쁘진 않았거든요. 네. 그리고 미증시가 마감되기 약 1시간 전 그때부터 이제 기술주가 많이 급락을 하는 바람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뿐만 아니라 대형주 중심의 S&P 500까지 다우지수도 마찬가지죠. 낙폭을 좀 확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국내 증시도 많이 약화된 흐름을 보였고 최근 흐름을 본다면은 이제 미 증시가 상승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증시도 반드시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이제 디커플링이 나타나는 거고 떨어질 때는 이제 커플링 현상이 나타나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네. 그러지 않았나요? 네, 그렇죠. 네. 작년에도 그런 모습을 많이 연출했고 또 네. 올해는 1월 효과가 있다라고 막 사람들께서 이제 예상을 많이 하셨겠지만 그에 비해서 1월 효과는 전무하고 이런 그 디커플링 현상 이런 현상이 좀 많이 잦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 주생아라서 이런 네. 효과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듣고 네.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그렇죠. 전혀 맛을 못 봤어요. 1월의 맛이요? 네, 1월의 맛을 못 봤습니다. 그쵸. 그래도 이 와중에 음. 맛본 분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인간 전가요? 족집게 아닙니다. 네. 인간 족집게 황태규 고수님. 네. 지난주에 음. 방산주를 주목해라라고 그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방산주 어땠죠? 예, 방산주 뭐 본의 아니게 원래는 그 투자자분들께서 방산주 가기를 원하시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네. 뭐 그 러시아발 리스크하고 북한 리스크 겹포제가 터지면서 이제 방산주 같은 경우가 이번 주를 좀 주도하는 상황이 좀 왔었는데 아마도 다음 주까지도 이런 흐름이 계속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네, 황사부님이 아니라 황족집게가 아닐까 싶습니다. 황집게님. 네, 황집게님.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의 고수와 함께 또 이번 주장 복귀해봤고요. 다음 주 전략을 또 알아보기에 앞서서 저희 주생아와 주린이 포트 먼저 한번 점검을 해봐야겠죠. 네. 주생아 오늘도 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주 제대로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네, 12% 격차입니다. 이거 네. 만회할 수 있겠어요? 그럼요, 아직 일주일 하고도 하루가 더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제 역전하셨잖아요. 네. 저도 하루 만에 뒤집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주생아의 무서운 기세입니다. 근데 오늘 뭐 대장주가 많이 빠져가지고 수익률이 네. 많이 엎어졌습니다. 네, 주생아 포트 한번 보도록 할까요? 방어 전략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LG전자 마음이 너무 많이 아픈데요. 장중에 6% 넘게 하락까지 해가지고 제가 심장이 아주 철렁했어요. 제가 실제로 담고 있는 종목보다 전창투에서 담는 종목을 하루 네. 종일 보고 있거든요. 대형주인데 많이 빠졌는데 그래도 SK하이닉스를 뺀 게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이몽철 교수님, 네. LG전자 손절가를 조금 올려버릴까요? LG전자 같은 경우는 저는 바로 이렇게 편출을 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그냥 네. 매도요? 네네. 그러니까 월요일장의 흐름을 지켜보시고 네. 매도를 하시는 것보다 네. 오늘 바로 결정할 수 있는 건가요? 네. 혹시? 네, 뺄 수 있습니다. 오늘 뺄 수 있으면 LG전자를 먼저 빼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고 저는 네. 오늘 대형주가 빠졌으니까 월요일에는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요? 빠진 만큼 그렇게 상승폭이 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간이 다음 주 일주일하고 이제 하루가 더 남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기간 동안 대형주 LG전자가 시장 상승분을 시장의 하락분을 만회하고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의진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어제 네. 오빠장 전략을 배웠거든요. 그게 뭔가요? 오르고 빠지고 전략인데 네. 오늘 빠졌으니까 내일은 월요일은 다시 오일까봐 아. 함부로 빼질 못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다음 주 증시에 대해서 뭐 마무리를 하겠지만 네. 다음 주 증시 자체가 뭔가 시장이 드라마틱하게 반등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저는 일단은 LG전자 네. 우리 주리님께서 포트 중에서 LG전자도 일단 빼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이닉스에 네. 이어서 LG전자까지. 대형주가 저한테 많은 힘을 못 주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이번 달은 좀 대형주 위주의 전략이었는데. 네, 그렇죠. 이번 주 통하지가 않나 봐요, 대형주. 아, 네. 제가 잘못 선택했습니다, 이번 주 전략을. 인정하고 또 빠른 다른 매매를 하면 되죠. 그럼요. 이제 네. 일주일 남았으니까 저 너무 급합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현대오토에버 또 너무 궁금해요.
제가 사실 지난주에 현대차를 두 분께 추천을 받아서 현대 네네. 오토에버 담았거든요. 네. 오르는 추세인 것 같아서 담았더니 현대 오토에버 계속 떨어지네요. 제가 담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좋게 봅니다. 현대 오토에버. 뭐 오. 차량용 소프트웨어, 뭐 내비게이션 이쪽으로 해가지고 커넥티비티 등의 이제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를 이제 하고 있죠. 이렇게 되는데 현대차의 매출 호조하고 엮어서 좀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주수급 자체가 개인이 아니고 이제 외국인이라든지 기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는 것이 현재 보이고 있고, 특히나 지속적으로 영업이익에 대한 그런 증가세, 그리고 매출이익에 대한 증가세가 계속적으로 이제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이 이제 역사적 고가가 한 15만 원권 이상 가져야 되는데 네. 이 부분을 지금 세 번째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수급상 네. 지금 주봉이나 월봉을 보더라도 네. 차트 잠깐 보여주시면은 이쪽 부분에서 계속해서 이제 부딪히는 상황을 볼 수 있었거든요. 네. 약한 가격권은 14만 5천 원권인데 네.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은 새로운 가격권을 쓸 수 있는 라인 자체가 잡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놔뒀다가 네. 다음 주 후반 정도에, 그러니까 짧으면 5일, 길면 이제 구정이 끝나고 이제 시작되는 그런 모습이겠지만 네. 이 부분을 이제 돌파했을 때는 오히려 저는 고공행진을 할 수 있는 오. 그런 모습까지 또 충분히 연출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차트로 저한테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차트하면 제가 또 덱스터를 여쭤봐야 되거든요. 네, 덱스터요. 제가 사실 어제 어제 차트를 보고 편입을 했습니다. 뭐 최고점 대비해서 50%가 빠졌기 때문에 앞으로 올라갈 일밖에 안 남았다라는 말에 솔깃해서 담았는데 그 차트도 한번 봐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그 덱스터 일단 뭐 얘기 먼저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이제 메타버스 쪽에 이제 붙었다가 이제 네. 이런 거죠. 특수효과에 대한 부분들이 좀 네, 있기 네, 때문에 그쵸. 영화 제작이라든지 이런 네.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다음 주에 또 넷플릭스 관련해서 그렇죠. 작품이 우리의 학교, 오픈되니까 뭐 학교인가? 지금 우리는 맞나요? 네, 지금 우리 우리는. 학교는 아 우리 학교는 네, 그건데 거기에 이제 특수효과 부분에 대해서 좀 각광받을 수 있겠다라고 보입니다. 다만 이제 실적적인 네. 면에서 있어서만큼은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기대감으로 가는 것이지 이제 실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런 거를 대응을 할 때는 기술적으로 한 짧게 먹는 방법을 좀 택했으면 좋겠는데. 네, 사실 짧게 먹고 올라가 네. 보고 싶어서 담았습니다. 그랬어요? 네. 일단 들어간 타이밍은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손절가 자체를 22,500원에 두고 네. 단기적으로 반등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한 3만 원대까지도 충분히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3만 원이요? 예, 예. 28,000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3만 원까지 바라봐도 될까요? 아니 뭐 매도하는 구간이 뭐 그 정도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기준에 의해서 저는 뭐 28,000원 오더라도 네. 본인이 목표가 거기라고 봤을 때는 팔아야 된다고 봅니다. 아, 예. 네. 그럼 욕심 부리다가 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약속을 잘 지켜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덱스터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파인테크닉스 우리 이몽철 교수님. 네. 제가 힌지 관련해서 세계 네. 탑이다 네. 라는 말에 또 솔깃해가지고 담았습니다. 네. 제가 네. 다급해져가지고 네. 솔깃솔깃 뭐 좋다 그러면 다 담아버렸는데 역전당하더니 마음이 급해지셨어요. 네, 많이 급합니다. 네. 다음 주에 이겨야 되기 때문에 네. 힌지 관련해서 탑이라고 했는데 맞나요? 네. 일단 그 파인테크닉스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네. 저는 현대오토에버는 한번 그 아까 LG전자 말씀드렸잖아요. 네. 우리 주린이 포트에서 LG전자하고 현대오토에버를 둘 이렇게 다. 네, 편출하고 갔으면 오. 좋겠다라고. 근데 이제 황사부님께서 이제 차트를 보여주셨잖아요. 네, 네. 저도 같은 시각에서 보는데 정반대 의견이거든요. 두 분의 네. 의견이 대형주요? 엇갈렸습니다. 네네. 그러면 혹시 화면으로 네. 이렇게 차트를 잠시 볼 수 있으면 네. 저도 차트를 보고 잠깐 말씀드리고 네. 바로 힌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 차트가 네, 위급하긴 한가 봐요. 현대 오토에버 차트입니다. 네, 현대 오토에버 차트. 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지금 일봉상 흐름이거든요. 네. 이쪽에 그 한 15만 원 선, 14만 원 중반 이후부터 차트가 밀리는 모습이 나오죠. 계속. 지금 계속 윗꼬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당 가격대에 나오면 이제 거래량도 같이 동반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도 이제 거래량이 또 터져주죠. 네. 지금 이쪽에서도 거래량이 터져줍니다. 네. 그리고 최근 흐름에서도 거의 꼬리가 계속 나와 있죠. 네. 그러니까 위쪽으로 갔다가 주가가 아래쪽으로 계속 밀리고 있는 네.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이 고점이 돌파하면 황사부님 말처럼 더 위쪽으로 주가가 상승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네. 지금 단기적인 흐름에서는 이 저항을 확인해 보지 말라. 어. 이 저항을 시험해 보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그럼 싶어서 뭐 아니면 돈데 네. 도박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네, 현대 오토웹에서는
워낙 뭐 좋은 회사고 또 네. 이제 뭐 자율주행 관련해가지고 이슈도 있지만 네. 이 저항을 지금 단기적으로는 확인해보지 않는 네.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LG전자하고 현대오토에버 이렇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네. 이제 나중에 판단하시겠죠. 네. 네, 참견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파인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휴대폰 이제 폴더폰 네, 폴더블폰. 폴더블폰, 네. 폴더블폰이죠. 이거 이제 접고 피고 하잖아요. 네. 그쪽에 보시면은 이제 한옥주택에 보시면 한옥주택이요? 네, 미닫이문, 네. 미닫이문에 네네. 보시면은 이제 경칩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 구조입니다. 오, 그쵸. 힌지가 네. 사용되는 그쪽에서 있어서의 이제 최고 업체라고 핵심 기술이죠.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파인테크닉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 업체가 이제 중화권에도 이제 또 진출을 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올해 폴더블 폰 생산이 네. 2020년도에는 약 250만 대. 그리고 네. 지금 2021년도에는 750만 대. 네. 그리고 올해는 약 2천만 대까지 네. 생산량이 엄청 그럼 늘어나죠. 너무 좋은 기업 아닌가요? 그리고 경쟁력도 갖추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전방 산업에서 휴대폰 판매량이 늘어난다면 당연히 힌지가 네.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구조 애플폰도 자체가. 나올 수 있다라는 뉴스가 났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성장 가능성도 있겠고 네. 오늘 차트 흐름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오, 네. 저는 조금 더 이거는 보유 관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주 중으로 튀어 올라갔으면 좋겠다 해서 담은 건데 다음 주 중으로 좀 맛볼 수 있을까요? 네, 기대가 어, 되는데 네. 네, 역전의 발표를 마련할 수 있을지 한번 저도 네. 지켜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꼭 지켜봐 주세요. 다음 네, 주. 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위급하다 보니까 대형주에 관련해서도 너무 생각이 많아요. 네. 방어를 못했습니다, 제가. 주생아 교통사고만 안 나면 다행입니다. 네. 교통사고 네. 피해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참견 다 받으셨나요? 네. 주생아 역전 당하더니 오늘 그냥 질문이 많으시네요. 네, 근데 그렇다고 속이 시원하진 않아요. 어. 두 분께서 대형주에 관련돼서 너무 음. 시각이 다르시다 보니까 매도해라. 네, 제 주관을 조금 또렷이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또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많이 남겨주시면 또 주생아가 네. 여러분들의 의견도 반영을 해서 잠시 뒤에 포토 수정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소 주생아 들어봤으니까 이제 대역전의 명수, 기세등등한 세영주리 아우. 포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축하합니다. 어려운 장 속에서 저를 아. 대역전 하셔서 그러니까요. 지금 오늘은 뭐 게임 메타버스가 잘 갔습니다. 네오위즈홀딩스 7% 그리고 맥스트가 목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우리 이몽철 교수님 네. 플러스 마이너스 5% 네. 전략이라고 들어는 보셨나요? 네, 들어봤습니다. 퍼센테이지는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네, 들어봤습니다. 네. 이런 시장에서 사실 실적이 좋아도 안 가고 네. 모멘텀이 있어도 안 가니까 네네. 그냥 수익률만 보고 네. 플러스 5% 수익 나면 나가고 네. 또 마이너스 5% 손실 나면 나가고 그런 전략으로 갈까 하는데 이 네. 전략은 어떻게 보세요? 그런 뭐 기계적인 매매도 물론 좋은 전략이긴 하지만 그건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리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음. 아무래도 이제 기간 조정이라고 해서 어떤 박스권 흐름을 이어갈 때는 그런 네. 전략이 또 상당히 효과가 있는 반면에 이렇게 지수가 계속 급락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변동성이 크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손절이 많이 나가겠죠 대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장세의 흐름에 따라서 적용해봐야 될 전략인 것 같고 지금 그런 전략을 사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러다 역전당할 것 같은 느낌이 약간 그런가요? 네. 그럼 우리 황태규 교수님은 이 플러스 마이너스 5% 전략 적절치 않다고 보시나요? 지금 시장에서? 지금 시장에서는 저는 유효하다고 판단합니다. 오늘 두 분의 의견이 많이 엇갈리네요. 네. 이제 포인트는 두 가지로 이제 나눠볼 수 있는데 이제 데드라인과 이제 박스권에 대해서 이제 기계적으로 매매를 한다는 네. 말씀이신데 일정한 기준이 확고하게 잡혀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기술적으로 분석이 가능한 상태에서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안 좋을 수 있겠지만 네. 본인의 그 매매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고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는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다는 상황이고요. 상승장에서만큼은 이제 박스권 매매 전략이 좀 힘들겠죠. 하지만 이제 조정장이라든지 횡보장에서는 잘 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괜찮은 방법이라고 해주셨으니까 네네. 지금 네오위즈홀딩스랑 맥스트가 둘 다 5% 넘는 수익을 내주고 있거든요. 근데 네. 이 불나방 주린이의 마음으로는 이거를 좀만 더 들고 가면 더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두 종목들 그러면 5%가 넘었으니까 네네. 매도를 해야 될 시점일까요?
일단은 본인이 목표를 그렇게 잡았으면 저는 과감하게 자기가 생각한 대로 계획대로 움직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같이 불안한 장세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오히려 유효할 수 있는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목표가를 터치를 했을 때는 과감하게 한번 찰실은 하시고 네. 그리고 나서 재진입하는 타점을 노리는 것이 맞다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손절가랑 목표가가 잡혀 있기는 한데 네. 저희가 또 장중에 대응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조금 그렇죠. 빨리빨리 대응이 어려워요. 그래서 매수가만 안 깨면 좀 보유하는 전략은 어떠세요? 이미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매수가로 훼손한다는 것은 네. 마이너스로 전환한다는 그쵸. 얘기거든요. 그럴 때는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수가를 손절가로 잡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밑자의 본전이 것이고 네. 상승이 나왔을 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여력만큼 그만큼 상승 시세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세영주린이 너무 부럽네요. 네. 왜요? 저도 너무 잘 먹고 있어서 욕심을 부릴까요 말까요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은데 부럽습니다. 불나방은 또 전략을 오늘 바꾸고 내일 바꾸고 이렇게 하는 전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네오비즈홀딩스랑 맥스트가 게임이랑 메타버스 이렇게 다른 섹터잖아요. 네. 보통 게임이랑 메타버스가 같이 갔는데 이제는 좀 메타버스 쪽으로만 매기가 쏠리는 것 같아서 네. 이제는 메타버스랑 게임이 따로 갈까요? 아니면 같이 그대로 갈 거라고 보세요? 전 같이 갈 거라고 오.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이제 따로 가기보다는 지금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시중에 좀 이슈가 또 많이 나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MS에서 블리자드를 또 인수를 했고 또 국가 정책적으로 또 2026년도까지 세계 5위 도약을 목표로 재정 지출을 또 확대하는 측면. 그러니까 이게 메가 트렌드거든요, 결국은. 그쵸. 네,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큰 흐름에서는 같이 묶여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그런 모멘텀이 있다면 게임에 네.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요? 게임에는 여전히 이제 P2E라고 다들 아시다시피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결국은 게임을 통해서 네. 유저들이 돈을 얻는,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추세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죠.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메타버스도 한 축이겠지만 또 P2E 시장에서는 이제 유저들의 관심을 끌고 그런 것이 이제 게임 업체들의 이제 수익성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네, P2E를 좀 관심 있게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네오비즈홀딩스랑 맥스는 네. 지금 수익을 내고 있는데 네. 이 종목들은 그러면 우리 이몽철 교수님은 매도를 해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둘 다 홀딩을 둘다 해야 홀딩이요? 된다고. 네. 아까 이제 기계적으로 네. 이제 5% 말씀하셨는데 뭐 그 전략을 만약에 하신다면은 네. 이제 또 끊고 가실 수는 있겠지만 다음 주 장세에서 여전히 이슈가 살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좀더 이몽철 교수님은 네오비즈홀딩스랑 맥스트를 보유하라. 황태규 교수님은 네오비즈홀딩스랑 맥스트를 매도하라. 라는 의견이시죠? 조금 다릅니다. 일단은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네. 게임하고 메타버스하고 교집합이 있어요. 있죠. 있는데 네. 정확히 설명드리자면 저는 이원화시켜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르게 갈 것이다. 예, 그러니까 네. 정부에서에 대한 규제 그리고 뭐 이런 부분들은 게임의 이제 사행성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발목을 잡을 수 있겠죠. 규제를 하죠. 그렇죠. 근데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하나의 트렌드고 글로벌적인 트렌드란 말이죠. 특히나 정부에서 이번에 어제 이제 발표가 난 것이 5,500억을 네. 메타버스 시장을 양성하겠다라고 표현까지 할 정도로 이제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렇다는 것은 게임보다는 오히려 메타버스 쪽에 차라리 비중이 하시거든. 메타버스 쪽에 오히려 더 집중을 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렇다면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네오위즈 홀딩스 같은 경우는 반등이 나왔을 때 일부 차익 실현을 하시던지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바고 네. 맥스트 같은 경우는 저는 오히려 추세 돌파가 한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월요일 시장에서 당장 이 친구가 상승을 하게 된다면 다이렉트로 달릴 수 있는 것이 7만 원권까지는 갈 수 있겠다라고 7만 싶어요. 원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끌고 가서 7만 원권 정도의 네. 상승 시에 7만 원권 정도의 매도를 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예. 네, 오늘 또 두 분의 의견이 많이 엇갈립니다. 맥스트 지금 6만 원 목표가를 터치했는데 7만 원까지는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의견이 많아가지고 헷갈리는데요. 네. 제가 잘 참고해서 나중에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두 종목 말고도 또 남아있는 세 종목이 있습니다. 큰 움직임은 없는데 사마알미늄, 세로닉스, 하나마이크론인데요. 이 종목은 한 분씩 물어볼게요. 네. 사마알미늄 우리 이몽철 교수님 참 무겁습니다. 네. 네, 어떡할까요?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주라고 해서 담았는데 네. 너무 무거워요. 전 사마 알루미늄은 이제 네. 보유 관점 계속 유지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이제 2차 전지 시장의 성장 및 이제
소량, 경량화 이런 수혜주로 등록돼 있는데 이게 에너지 솔루션뿐만 아니라 삼성 SDI 그리고 SK온 3사가 다 연관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 종목이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 그리고 초극박 굉장히 얇은 박을 양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역시 2차 전지 소재 시장에서 또 이슈가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LME 시장에서 알루미늄 가격을 좀 확인해 봤더니 국제 알루미늄 가격이 톤당 지금 3,100불을 돌파를 했거든요. 지난해 고점이 3,195불 관점에서 본다면 네. 제가 봤을 때 돌파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리 가격이 올라간다면 죄송합니다. 알루미늄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지금 해당 업체는 가격 전가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알루미늄 가격이 높아진다고 한다면 원가적인 측면에서 회사 입장에서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 측면이 아니라 그런 원가 상승을 그대로 판가에 반영할 수 있는 업체 이런 업체를 또 주목해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런 업체 중에 하나가 사마 알루미늄이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시장에서도 어려운 장 속에서도 1.44% 정도 상승세를 또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보유 관점으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마알루미늄, 알루미늄 시세와 연동되는 흐름이라서 앞으로 좀 반등세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자, 다음 세로닉스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황태규 고수님, 네. 세로닉스가 LNF 최대 주주다라고 들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좀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외될까요? 이제 LNF 지분을 이제 14.9% 갖고 있고 네. LNF가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 굉장한 상승이 또 있었고 그 수급의 주체가 외국인에 대한 모습이었는데 그 수급 자체가 지금 이탈로 지금 잡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로닉스 같은 경우도 현재 하락 추세에 되어서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좋지가 않다라고 보입니다. 얘가 이제 절대 깨지 말아야 될 선이 자체가 24,000원 선이었어요. 24,000원 선이었는데 최근에 한번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승으로 돌리기에는 다량의 거래량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힘들어 보이지 않나 싶고 이미 이제 주봉에서 보시다시피 조정 구간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보다는 뭐 새롭게 움직이는 종목들을 보시는 것이 낫겠다 싶은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저도 네 종목이나 또 꼼꼼한 참견 들어봤습니다. 아무래도 역전을 했기 때문에 제가 네. 또 더욱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겨야 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또 우리 고수분들 금요일마다 잘 부탁드리겠고요. 그러면 저희가 또 다음 주 시장 흐름에 따라서 포트 수정을 들어가 봐야겠죠. 네. 우리 황태규 고수님이 지난주에 방산주를 또 맞추셨으니까 네. 다음 주도 한번 예지력 발동해 주시죠. 네, 네. 황직재님. 있습니다. 예. 어떤 오. 섹터가 갈까요? 역시나 방산주 짧은 시각이지만 5거래일 정도 다음 주 시장 정도 계속적으로 봐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또한 부동산 관련해서 정부 정책 수혜주를 좀 찾아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관련해서 니켈이라든지 이런 리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가격 인상이 있어서 연관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겠고 음식물 관련해서 인플레 관련해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산주 다시 한번 보자. 그리고 정책주, 인플레이션 관련주 눈여겨보자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몽철 고수님은 반대로 네. 어떤 섹터가 더 잘 갈 수 있을까요? 다음 주에. 일단은 먼저 좀 큰 그림에서 말씀드리면 네. 지금은 이제 베어마켓은 아니죠. 하락장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조정 구간에 진입했다 정도로 보시는 게 맞겠고요. 국내 증시는 보통 이제 증시가 고점 대비해서 약 10% 이상 하락을 하면 조정 장세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요. 네. 그리고 고점 대비해서 20% 이상 하락했을 때는 보통 그것이 이제 베어마켓 랠리, 베어마켓 약세장 흐름으로 시장에서 판단을 합니다. 물론 이제 어느 구간에 진입하느냐에 따라서 고점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의 시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런 점 일단은 좀 참고해 두시고 제가 봤을 때 다음 주에 어떤 특정 섹터나 어떤 업종에서의 주도적인 흐름이 나타날 거라고 보진 않아요. 시장 흐름 자체가. 네. 그리고 그런 흐름은 아무래도 이제 다음 주 FOMC 회의를 앞두고 있고 구정이 좀 지나봐야 어떤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다음 주는 이제 개별 종목의 어떤 그 이슈에 따라서 네. 재료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장세. 그래서 뭐 어떤 주도 섹터를 찾는다 이런 노력보다는 네. 어떤 그냥 개별적인 종목들의 수급 또는 뭐
재료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다음 주 전망도 두 분의 의견이 갈렸습니다. 개별 네. 종목 장세냐, 묶음으로 움직이는 장세일지 다음 주에 한번 지켜보면서 시장 대응을 또 저희가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주린이들의 포트 수정 시간입니다. 네. 금요일에도 또 저희가 고수분들의 참견을 받고 전략을 변경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쵸? 역전당한 민소주생아 네. 포트 뭐 매도할 거 있나요? 대형주 전략이 틀렸다고 하십니다. 우리 황집게님께서는 네.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그렇기 대형주 때문에 그대로 전략 다음 주도 들고 가나요? 대형주 전략을 다음 주에 쭉 이어간다까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아, 같고요. 월요일은 갑자기. 일단 지켜보자. 음. 오늘은 떨어졌으니까 월요일엔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일단 가지고 가자. 그리고 오늘 담았던 것도 단기적으로 오를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모두 다 일단은 가지고 가겠습니다. 대형주 전략을 들고 갈지는 미지수지만 그냥 지금 들고 있는 종목들은 다음 주에도 들고 가겠다. 네, 월요일에 오를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네. 가지고 가겠습니다. 주생아의 예지력대로 좀 됐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주생아는 포트 제외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접니다. 역전한 세영주린이. 저는 좀 큰 맥락에서는 일단 설날이 지나야 뭔가 클리어하게 보일 것 같아요. 맞죠, 네, 교수님? 네. 그래서 저도 그냥 다음 주 시장을 한번 관망을 해보고 네. 이 기세를 그대로 이어가야 되니까 또 이 승리의 기운이 묻은 종목들을 다음 주에도 그대로 끌고 가는 전략 좋죠? 네, 뭐 좋습니다. 지금 네, 좋습니다. 승기를 잡고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세영주린이도 포트 제외는 없는 걸로 하고요. 다음 주에도 이 역전의 기운을 그대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다음 주에 쪽집게 갖고 올 거예요. 왜요? 네, 좋은 종목 다 집어갈 겁니다. 네, 좋습니다. 네. 꽃집게 꼭 들고 오세요. 네, 꼭 들고 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네. 새로운 고수분들과 함께 포트 참견 받아보고 다음 주 준비까지 알차게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주린이들도 잘 새겨듣고 다음 주에도 치열한 대결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두 고수분들 이번 주에도 수고 많으셨는데요. 금요일마다 함께 하잖아요. 황태규 고수님, 금요일뿐만 아니라 매일 만나고 싶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샵 2034 눌러주시고요. 황사부라고 해주시면은 제가 이제 정보 제공하는 방에 이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자금의 흐름 그리고 트렌드, 현재 동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까지 세심하게 짚어드리고 향후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관심 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황태규 고수님과 친구가 되는 방법 샵 2034번으로 황사부 보내주시면 된다고 하셨고요. 우리 이몽철 고수님께서도 만나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네, 샵 2034 눌러주시고요. 임사부로 네 문자를 보내주시면 지금 현재 무료 카톡방을 또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장이니만큼 어떤 특별한 종목, 특별한 기법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어려운 시기인 만큼 좀 공감할 수 있고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분위기에서 또 방이 운영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몽철 고수님께는 샵 2034번으로 임사부 보내주시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자, 금요일 전참투 오늘도 두 고수분들의 참견을 받아봤는데요. 저희 주린이 주생아를 위해 참견해주신 고수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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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구해줘 다음 주로 넘어가기 전에 힘든 장에서도 다음 주 시장을 또 든든하게 대비하셔야겠죠. 다음 주에 눈여겨봐야 될 일정들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한국뿐 아니라 미국도 중요한 일정이 빼곡합니다. 증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죠. 먼저 다음 주 화요일 일정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한국의 지난해 4분기 GDP가 나옵니다. 이 분기별 GDP의 전년 대비 성장률은 작년 1분기에는 1.9%였고 2분기와 3분기에는 모두 4%가 나왔죠. 지금 한국의 경기 선행지수가 5개월 연속 전월 대비 하락해가지고 이번에는 이 경제 성장에 영향을 줄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화요일 날 GDP 잘 눈여겨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 핵심은 역시 올해 처음 열리는 FOMC죠. 미국 시간으로 26일 오후 2시에 성명서가 나오고요. 곧바로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을 합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테이퍼링을 완전히 종료하고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할 거다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 통화 정책에는 변화가 없을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의 입이 주목이 되고 있는 건데요. 가파르게 뛰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얼마나 강화된 긴축 발언을 내놓는지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일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목요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목요일은 시장의 뜨거운 감자였던 LG 엔솔의 상장이 있습니다.
사상 최대의 공모로 증시 IPO 역사를 새로 썼었는데요. 첫 거래일의 유통 물량이 전체 주식의 8.8%라고 합니다. 유통 비율은 적지만 LG 엔솔의 공모 규모가 사상 최대여서 절대적인 유통 금액이 큰 건 부담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외국 기관들의 배정 물량도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유통 가능 주식의 절반 이상이 이 외국 기관 몫이어서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져 나올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시초가가 높게 잡히고 나서 하락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겠고요. 이 관련주들의 흐름도 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에서는요, GDP, 작년 4분기 GDP가 나온다고 합니다. 전분기 대비해서 5%대 증가율을 기록했을 거다라는 게 컨센서스인데요. 이 예상치에 부합할 경우에는 테이퍼링에 대한 목소리가 더 커질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GDP는 중국과의 비교 때문에 더욱더 관심을 모을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금요일로 가보도록 할게요. 네, 금요일은요, 연준도 주시하고 있는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PC 근원 물가가 나옵니다. 작년 12월 기준이고요. 전달보다 더 뛰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PC 근원 물가가 시장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 3월달 FOMC 통화정책 방향을 더 강한 긴축 쪽으로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다음 주에 발표될 경제 지표들과 그리고 연준의 발언을 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일정 꼼꼼하게 몇 가지 알려드렸는데요. 투자하실 때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는요, 구해줘 다음 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출발합니다.